유퀴즈에서 노베이스로 사법고시를 한 번에 패스하신 경찰분이 나오셔가지고 화제가 크게 됐었습니다. 이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자, 우선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6시간만 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하루에 거의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를 공부했다고 하십니다. 이 정도면 거의 우리 기본서 절반 분량을 하루에 공부를 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루에 공부 양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분은 200~300페이지를 그냥 단순히 해독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량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까지 하루에 다 끝마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부를 하실 때 링 위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운 권투 선수의 느낌이 난다라고 합니다. 정말 짐작도 안 될 정도의 수험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공부 잘 된 날이 있으면 뭐 기분 좋은 정도로 막 끝나잖아요. 막 뿌듯하고 내 자신이 대견하고 막 합격할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치열하게 싸운 권투 선수의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법고시 2차 시험 보기 40일 전부터 밥을 안 드셨다고 합니다. 왜냐? 졸려가지고. 제 표정이 딱 유재석님의 표정과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이 나오는 슈크림 6개 이거 있죠. 한입 슈크림. 이거를 40일 전부터 뜯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조금씩 하루에. 자,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에 이분의 이력이 정말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하시고 H은행, 스튜어디스, 그리고 사법고시 바로 합격하셔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또 경찰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 준비하셔가지고 또 합격하시고 지금은 세무사 쪽도 공부하신다고 방송에서 밝히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저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럼 이분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갓생모드를 산다 이러면서 불태운다거나 아니면은 내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조바심이 든다거나 초조함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열등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주변에 나랑 같은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있으면은 그분들과 자연스럽게 좀 비교를 하게 되지 않나요?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비교 대상이 스터디원이 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한다. 누구는 모의고사를 몇 점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는 이미 합격하고 나갔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공부가 제일 쉽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또한 여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 공부가 쉽냐고 하냐면은 공부 이외에 수많은 일들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남을 정말로 이겨야 되거나 남을 설득해야 되거나 남들 아래에서 시키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남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라는 행위 자체는 절대적으로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만 컨트롤하고 내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만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 공부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상황 등에 따라서 내 성적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나의 인자오만 내 성적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살핀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나 심리를 살핀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가. 자, 그래서 여기서 의문점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시험도 마찬가지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시험이라는 제도가 한정된 인원을 뽑는 거고 그 한정된 어떤 TO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인식보다는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바꾸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경쟁 상대를 남으로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자신으로 세팅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어디에 두냐의 차이인데 내가 만약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명 응시하거든요. 근데 200명 안에 들어 합격인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1000명을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이나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실력 자체를 200등 안에 들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말장난인 것 같고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할 때 포커스가 내가 이겨야 하고 짓밟고 넘어가야 되는 1000명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잘하면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지만요, 계속해서 수험 기간 내내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경쟁 상대로만 인식한다면은 스스로가 조바심을 느끼고 초조함을 느끼고 내 자신이 무너질 수 있고 결국 내 마음까지도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직 1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이 절대평가고
60점 넘기면 합격이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커스를 내 실력을 60점을 넘는 안정적인 실력으로 만드는 것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지, 남들과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 내 실력을 거기까지 끌어올리면 합격은 따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수험 생활에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남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그 생각 자체에만 좀 매몰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을 남과 자꾸 비교하고, 그러니까 남을 보면서 남들이 이거 하는 것 같으니까 뭐 따라가고, 남들이 합격 수기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험 생활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합격권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즉 주변에 국한된 다른 사람만 보고 내가 그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마인드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공부 성향과 습관도 다르듯이요, 그들은 그들의 속도가 있는 것이고, 또 나는 나의 속도가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합격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들의 속도대로 인정을 하시고, 나는 나의 속도대로 인정을 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 하루하루 묵묵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송지영 경정님께서는 과연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을 모두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하루 할당량을 묵묵하게 한 것뿐일 겁니다. 남들과의 비교 없이도 내 실력만 끌어올리면 합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을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본인의 실력을 정진하면서 나의 속도로 공부하시면 그만입니다. 제 공부 시간이 한계가 6시간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뚜렷하게 알고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송지영 경련님을 보고 급발진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나도 이렇게 달려야지, 오늘부터 40일 슈크림빵만 먹는다, 오늘부터 하루 200~300페이지만 죽으라 본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든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송지영 경장님처럼 공부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사실 합격할 수 있다는 건 누구라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타고난 어떤 성향 같은, 약간 DNA 같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붙여지지 않는 이상 사람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지 않느냐를 갖다가 공부를 한다면 결국엔 이게 반드시 슬럼프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타고난 공부 시간이 적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1~2년은 더 공부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인생 깁니다. 그리고 공부 양이 내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지 내 실력이 오르고 내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인가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과 방법을 찾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내 공부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되는데 남들 따라 하려고 12시간, 14시간, 18시간 한다고 해봤자 그거 며칠 못 가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본인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만큼 꾸준하게, 단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보고 성찰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나만 잘하면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공부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남들과 비교해서 본인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시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속도로, 나의 방향대로 간다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손민규 변호사였습니다.